이번 달도 월급은 내 통장을 스쳐가는구나. 그래도 노후를 위해 저금은 필수지. 이렇게 해서는 집은커녕 새 저금통 하나 사겠군. 나도 선배처럼 슈퍼개미가 되겠어. 선배님, 저평가 우량주 하나만 찝어주세요. 나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너무하세요. 같이 좀 삽시다.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대로 했을 뿐 난 정말 몰라. 여러분들은 투자 혹은 경제 관련 정보를 어떻게 얻으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이제 전문가나 지인 혹은 경제 관련 뉴스를 통해 얻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금융 및 경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떻게 경제와 금융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 흐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요, 경제 심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네덜란드 통계청에서는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메시지에서 나타난 감성 정보를 이용하여 소셜미디어 지수라는 것을 작성하고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난 메시지들을 수집하여 문장 단위로 분석을 한 후에 해당 메시지의 전반적인 의견을 긍정, 중립, 부정으로 분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메시지에서 나타나는 감성 분류 결과에서 긍정 의견 비중에서 부정 의견 비중을 차감하여 소셜미디어 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 지수는 네덜란드의 공식 심리 지표인 소비자 신뢰 지수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네덜란드의 소셜미디어 지수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제 심리 지표를 계산해 본 결과 공식 심리 지표인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 지수와 아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 실물 경제 지표인 GDP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를 이용한 심리지표가 기존 경제 심리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과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 변화를 감지하는 데 일종의 어떤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은 현재 신한카드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가계소비지출, 서비스업 생산 등 국민소득 구성 항목 가운데서 신용카드 빅데이터로 추정할 수 있는 항목을 발굴해서 GDP 예측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의 빅데이터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자본시장 자체가 빅데이터를 생산해내고 특히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본시장은 다른 여타 산업보다 빅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로 상장 기업을 분석한다든지 고빈도 매매 및 프로그램 매매, SNS 및 뉴스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 전략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하면 새로운 수익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측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고객의 투자 성향 및 행태를 분석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판매 채널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워낙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서요.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연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는 양질의 투자 자문과 자산관리 서비스의 자동화에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 주문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고객에게 자동화된 투자 자문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자동화된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빅데이터는 로보 어드바이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고객들의 투자 이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적용하며 로봇 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도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고객의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장 상황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여 사람보다도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빅데이터는 그간 문턱이 높아 보이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로보 어드바이저를 포함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분석과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벤처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개인 투자자 수는 이미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걸러지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믿거나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개인 투자자 대상 증권 및 기업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전문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자동으로 원천 데이터를 확보해 이를 가치 투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변환하는 금융 분석 엔진을 개발해 국내 증권, 장외 주식, 해외 주식,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여러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즉, 공공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업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정보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 기술력은 금융정보 제공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공하며 가치 투자 알고리즘 기반의 평가, 그 다음에 금융정보에 대한 시각화 변환 기술 등입니다. 또한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심의 테마주는 투자 관련 기사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중소형주를 주로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는 각종 포털 게시판이나 소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증권 원천 데이터를 인공지능 로봇이 분석하여 알기 쉽게 기사로 제공하는 로봇 저널리즘 기술도 등장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국내에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공공데이터 포탈, 그 다음에 한국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으로부터 각종 기업 주식 정보를, 그 다음에 해외 사업 영역에서는 국가별 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기업 재무정보를 취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시장도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보험회사인 프로그레시브라는 회사는요, 자동차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운전 패턴을 분석하고 미래의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운전 패턴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화된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Pay as you driv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할수록 그 다음에 덜 위험한 시간대와 지역에서 운전하는 고객일수록 적은 보험료를 책정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 적발에도 빅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 계약, 보험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기 고위험군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현장 조사 인력과 이 정보를 공유하여 허위 신고로 보상금을 받으려는 보험 사기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고급 승용차를 도난당했다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가입자 정보, 그 다음에 사고 경위 등 사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았더니 그분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었고 이후 전담보험사가 면밀히 조사를 또 해봤더니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한 건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경기도의 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데이터 드림 사이트에는요, 경기도민에게 유용한 다양한 데이터 지표와 분석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경기 데이터 드림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데이터 드림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활용,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로 들어가시면 특별히 데이터 분석 기술이 없어도 경기도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예산 대비 사회복지 비중이라는 어떤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국에서 몇 위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경기도 사회복지 비중 추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연차별로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경기도 내 각 시별로 사회복지 비중 예산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연도별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추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사이트에서는 그런 어떤 사회복지 비중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재정자립도에 대한 어떤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순위와 그 다음에 경기도 재정자립도에 대한 어떤 추이, 경기도 내 각 시, 군별로 그 재정자립도가 어떠한지 이렇게 비교 분석도 가능하고 특정 지역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재정자립도가 연차별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추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금융, 투자 정보를 가공하는 방법 및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빅데이터를 통해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은 경제 및 자본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 경제 및 투자 관련 빅데이터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데이터의 크기 또한 방대합니다. 이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기 데이터 드림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시면 경제 관련 다양한 어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경기도 및 국내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분석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의 고수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